자, 지금 요르단 국왕 압둘라 신드롬이 우리나라에서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자국 조종사가 IS에서 처참하게 처형이 된 이후 보복을 다짐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옮겼습니다. 그런데 그 보복 전 가장 앞자리에 이 요르단 국왕이 나서면서 멋있다, 요즘 지도자 같다,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저기 IS 찾으러 간 김군 지금 한 달 됐는데 김군은 어떻게 됐나요? 그래서 그 이후 소식은 지금 뭐 어쨌든 뭐 본인이 스스로 이제 걸어간 길 아니겠습니까? 네. 걸어갔는데 그 김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. 거기서 일단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또 전사가 되고 싶어서 갔지만은 거기서 그쪽에서 말한 전사는 뭐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거든요. 또 전투할 때 능력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김군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선전용으로 활용될 건데 그럼 그게 김군의 원래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겠죠. 그래서 아마 그냥 이용당할 확률이 없다고 봐야겠죠. 그 오늘 기사 또 외신 보면은 IS에 갔던 시리아 어린아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건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 한 달이 됐는데 김군이 뭐 자신의 트위터 계정 완전히 중단했고 그 접촉을 했던 핫산도 이제 계정을 폐쇄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김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멀어진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의 소중한 국민인데 김군에 대한 관심이 지금 줄어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. 김군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 자, 지금 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그 요르단 국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판넬을 보시면요.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지금 압둘라 신드롬에 빠졌다. 요르단 국왕인데요. 왕이 국민을 위해 직접 나섰다.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압둘라 최고다 해서 이제 패러디 같은 것도 나오는데 일단은 압둘라 국왕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이슬람의 문화는 이에는 이,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당한 만큼 보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나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뭐 직접 뭐 코브라 헬기도 몰 수 있는 조종사고 하니까 약간 좀 멋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. 또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건요.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은 전쟁이 일어난든가 뭐가 터지면은 먼저 도망갈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나라 국민들 많이 해요. 또 사실상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뭐 병역 의무라는 거 잘 이행하지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완구 국무총리나 아들도 그런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 국왕이 저렇게 요르단 국왕이 직접 군복을 입고 지휘를 하니까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. 사실 그 뭐 우리가 뭐 여러 대통령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군 최고 통수권자 중에 쿠데타로 인해서 집권한 사람들 빼고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그 병역을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. 그런 면에서 또 네티즌이 더 열광하는 거고 다만 조금 부풀려진 건 있는 것 같아요. 뭐 전투기를 몰고 직접 뭐 나간다 이랬는데 저 국왕이 전투기는 몰아본 경험이 전혀 없고요. 헬기만 몰아봤어요. 근데 벌써 뭐 전투기 입는 전투기 그 몰고 다니는 그런 사진도 찍혀 있고 막 조금 과장돼서 부풀려진 거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. 물론 저기 이제 그 정치 문화적 어떤 특색이 뭐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죠. 저와 같은 어떤 보복 행위라든가 이제 국왕에 앞서서 뭐 전쟁에 관한 어떤 뭐 선포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뭐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뭐 내국적 그 상황도 있긴 하지만 가장 그 포인트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그 어떤 뭐 패러디도 만들고 또는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위험도 감수한다. 이와 같은 어떤 그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이 상당히 와닿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바람, 뭐 희망, 뭐 이것을 이제 상정해서 그와 같은 지금 뭐 인기 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뭡니까 이제 북한에서 연평도 공격이라든가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 청와대에서 그 당시 좀 우왕좌왕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? 소위 말했던 확전 불가라고 하는 뭐 잘 맞던 판단을 그 스태프가 이제 한 것도 같고 그다음에 지하 벙커에서 이렇게 그 국가 그야말로 비상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방장관 제외하고는 뭐 별로 없었다. 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상대적인 조금 뭐 박탈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, 즉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정치 지도자 유명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정말 안보 전문가가 정말 있는지 그와 같은 측면에서 지금 요르단 국왕 자체는 적어도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일선에서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역할에 대한 우리의 국민에 대한 기대감, 뭐 이것이 하나의 지금 뭐 인기 그야말로 인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지금 압둘라 국왕이 헬기를 몰고 있지만 사실은 영국 육사 출신이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육사 출신들이 있는데 있죠. 뭐
한두 명도 아니고 예. 많이 있죠. 그런데 결국은 그 대통령들이 물론 그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런 과거에 좀 좋지 않았던 권위적인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네. 뭐 지금 요르단 국왕 같이 육사를 단순히 나왔다고 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왜 예. 인기가 없냐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. 예.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왜 그 국민들이 좀 전에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대해서 정치인들의 병역에 대해서 단순히 뭐 근거 없이 추상적으로 비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예. 통계 수치를 보더라도 국민 일반적인 그 모든 전체 국민들의 그 병역 면제율에 비해서 정치인 자녀들의 면제율이 현저히 높습니다. 숫자를 보더라도 그렇다면은 가능성은 두 가지가 아니겠느냐. 첫 번째,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정말 일반적인 국민들보다 건강이 훨씬 안 좋다. 두 번째, 일반적인 국민들보다 훨씬 더 어떠한 특혜를 받아서 병역을 빠져나갔다. 그 두 개 이외에 다른 가능성이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. 그렇다면은 국민들께서 갖는 지금 정치권에 대한 그 불신이나 아니면 요르단 국왕에 대한 그런 열광이나 이런 것은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자, 듭니다. 네티즌, 예. 근데 우리 그 역사에서 배워야 되잖아요. 네. 우리 임진왜란에 왔을 때 네. 우리 선조 대왕은 국민들을 버리고 도망갔죠. 피난을 갔죠. 네. 하지만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 광해는 직접 이렇게 선봉에 나서가지고 외적들하고 싸우고 국민들을 지켜줬다고 하는 드라마도 나왔잖아요. 자, 어떤 지도자는 국민을 버리고 자기 살 길을 급급하고요. 어떤 지도자들은 정말 백성을 자기 모험처럼 생각해서 백성을 위하고. 우리 국민들이 이래서 열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행동하는 리더십이죠. 예. 이 리더십은 이 위기 때 빛나는 겁니다.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죠. 예. 근데 조금 예. 다른 말씀드리면 이런 좀 아이러니거든요. 사실은 저 국왕이 요르단 내에서는 인기가 그렇게 없어요. 그렇죠. 예. 조금 뭐 친미 정책을 또 실시했고 또 그 전에 사실 요르단이 그 아랍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리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. 그 자리를 뭐 사우디에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인기도 없고 요르단이 사실은 좀 젊은 층들이 많았는데 그쪽도 지금 경상이 좋지 않거든요. 그런데 왜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열광하냐는 이거는 요르단 국왕이 저걸 떠나가지고 우리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. 왜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왕의 저런 모습을 보고 열광할까? 이건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됩니다. 아마 그리고 예, 뭐 그런 면도 있고 요르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하는 게 가장 크된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.